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허정입니다. 오늘은 법정 의무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자격증이 이렇게 막 떠 있죠. 이것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으로 여러분들께서 취득하게 법정 의무 교육 강사로서 수강을 하시고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이 바로 민간 자격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증도 다 주무부처가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러면 어때요? 행안부 또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것은 장애인식 개선교육 민간 자격증이고 저것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 해가지고 민간 자격증도 아니요 국가 자격증도 아니요. 예, 이것은 나중에 또 제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공통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어떤 게 더러워요? 뭐 이렇게 몸을 씻지 않았다 냄새가 난다 이런 게 더러운 게 맞아요. 그죠? 사전적인 의미로도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물어보면 남자가 더럽다, 더러운 남자 어떤 남자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남자. 몸을 씻지 않았다, 냄새가 난다, 옷이 더럽다,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하고요. 여자 더러운 여자다 라고 얘기하면 문란하다,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쉬운 여자다, 성경험이 많은 여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는요,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부터 이 강사의 인식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본다?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를 하나의 이 들판에 아주 멋진 나무가 저 남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는 뭐라고 할래요? 하면 뭐 나비, 꽃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남자가 나무라면 저 들판에 멋진 나무라면 여자 또한 저 들판에 멋진 또 다른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부터 우리는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치인이나 뭐 플로리스트, 간호사, 외과의사, 과학자, 유치원 교사, CEO, 뭐 버스 기사, 승무원 굉장히 많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유치원 교사는 남자의 직업일 것 같아요, 여자의 직업일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거의 남자의 직업이 아니라 여자의 직업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과의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지금 물어보면 외과에서 뭐 찢고 피나고 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것은 남자가 하는 직종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일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 바꾸어 나가는 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성고착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힘이 세야 돼, 여자는 뭐 부드러워야 돼, 연약해야 돼.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또는 선입견 편견이 되고 이것이 잘못된 인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직장인이 뽑은 성희롱 사례 7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성희롱으로 뽑은 사례인데요. 어젯밤에 외박했냐? 왜 옷이 요즘 똑같지? 옷이 똑같으면 외박한 건가요? 네, 이런 거. 그 다음 대표님 옆자리는 비워둬야지. 자, 이게 회식 자리에 갔더니 항상 대표님 옆자리는 비워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미스김이 미스김 대표님 옆자리 너 자리야 이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그날이야? 이게 뭐예요? 생리를 하는 여직원에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짜증을 난다든지 뭐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히스토리 부르는 거 보니까 오늘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 생각보다 몸이 죽이는데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셔. 아, 괜찮아. 마셔. 회식 자리에서. 그리고 술 따라야지. 그래, 부르스도 치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어제 그거 봤어? 이야, 케이시 죽이던데. 야야야, 남자 직원 온다. 쉿, 여자 직원 온다. 쉿, 이런 거. 이런 사례들. 그리고 또 고마우면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마워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는다든지 뭐 어깨를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린다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 악수할 때 보면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간지러운 거 이거 아시죠? 그죠? 옛날에 이거 성희롱 아니었잖아요. 그냥 뭐 재미로 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어떻게 다른가? 사업장에서 문제 행위 판단 처리에 있어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해서라는 측면에서도 유사하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 및 처리 절차에 있어서 양 법률이 서로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작년부터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아직까지는 준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에 사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 성희롱 판례들을 참고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문제 해결 및 처리 절차 등을 이렇게 서로 통합해서 운영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강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을 따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거나 사내 성희롱 사건이 미처리되었을 때 가태료를 부과하죠.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가태료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가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또 성희롱은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언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여성 비하나 섹슈얼 비하나 또는 또 어떤 거 성역할 강요, 젠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커피는 뭐 여자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성희롱이 아니라 성차별, 젠더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적용되며 어떤 법률을 따를 것이며 어떻게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성적인 언동, 비하 발언, 그리고 성차별적인 거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법정 의무교육 강사 자격 조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일단 제가 서두에 조금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조금 이따가 또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이 교육을 할 수 있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 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교육의 전반적인 거, 사업장에서는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강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나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때, 남자로만 쭉 이루어졌을 때, 여성으로만 쭉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홍보 게시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한국양성평등원에서 교육 양성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전문 강사와 일반 강사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말한 한국양성평등원에서 양성 과정을 거친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 강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나머지는 다 일반 강사라는 거예요. 그럼 전문 강사와 일반 강사, 일반 강사는 그럼 강의 못 하나요? 아닙니다. 자, 양성평등원은 기간이 오랫동안 교육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서류 전형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고 나면 전국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율이 셉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와 반해 서류에서 불합격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문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권고사항에 내려온 게 뭐냐면 군부대는 그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한국양성평등은 그 강사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그 등록된 강사만 강의를 좀 해라 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군부대에만 우리가 이제 일반 강사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양성 과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강사증 보여셨죠. 근데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자격증으로 나가요. 근데 이 강사증으로 나가는 것은 한국양성평등한 강사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민간 측에서는 수료로 나가 수료증. 무엇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강사는 한국양성평등은 강사가 아니라 전문 강사는 한국양성평등은 강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강사로 나갑니다. 그죠? 근데 민간에서 하는 모든 기관에서 하는 이 교육을 듣고 발급받은 이 증은 뭐냐면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만큼은 수료증이 자격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을 대신합니다. 합니다. 자격을 대신해요. 그래서 이 수료증이 강사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내용 숙지, 강의 스킬 기르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증도 증이지만 강사증, 뭐 자격증, 민간 자격증 증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능력. 내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냐. 내용을 정말 숙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서 강의를 그냥 일반적인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되는 그런 강의 PT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똑같아요. 저거 작년에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희롱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희롱은. 이게 성희롱인가? 아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좋겠죠. 네.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 자,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에 그 매뉴얼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이 매뉴얼은 맨 밑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까 분명히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과태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 과태료는 이 법정 의무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 과태료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정관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으로 물론 개인별 사업장이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춰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강사 또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강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숙지하셔야 돼요. 고용 홈페이지나 또는 뭐 여성가족부, 아까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게 여성가족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굉장히 내가 많이 부지런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이것 또한 무엇이 나간다? 수료증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내용 숙지, 강의 내용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무엇을 통해서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사례를 통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개인정보,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렇게 4개를 묶어서 강의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이 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아까 공단 강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힘든 부분도. 근데 이 또한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은 누구냐? 자,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전 직원 근로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연 1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연 1회 1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자료 상시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단순 공지 및 배포는 불가하다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단순하게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것은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5조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면 그 교육을 받은 증빙 자료 3년 동안 보관해 놓으셔야 되는데 강사님들이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끔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 3년간 증빙 자료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정에 알아둘 사항 보시면 인원 누락 시의 교육이 우리 직원 중 여기 보면 어때요? 전 직원이라고 그랬죠. 전 직원. 전 직원인데 직원이 누락되었어요. 그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직원 다시 교육 들어야 되겠죠. 그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방 교육은 이것 또한 언제? 작년. 그죠? 작년 7월 16일 날 법정 의무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전 직원이 교육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6일 날 시행되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 자,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규칙을 기억나시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듣지 않으면 미이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이런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셔서 교육을 하러 갔어요. 그죠? 가셔서 이 말씀드려야 되겠죠. 취업 규칙 있습니까? 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네. 그 없다면 이거 알려주시고 만들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알아둘 사항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을 마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행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과태료는 없지만 이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 그다음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업장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유행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이게 내가 강의할 것이 되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니 기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이 저 강의 내가 해도 될까?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직장 내 괴롭힘 유형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는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거, 따돌림, 차별하는 거, 강요하는 거. 자, 여기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딸이 영어가 조금 부족해. 김대리, 이번에 자네 영어 토익 토플 점수 굉장히 높던데 우리 딸 영어 좀 공부 좀 가르쳐 주지.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부당한 업무 지시예요. 그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 괴롭힘으로 되느냐? 그걸 아셔야 금지도 할 수 있겠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그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 그다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아까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영어 좀 가르쳐 좀 해주지, 공부 좀 가르쳐 주지 그런 거겠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런 행위들이 요건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성희롱, 언어적인 성희롱, 시각적인 성희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육체적인 성희롱은 어떤 거예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이렇게 막 껴안는 거,
우리 흔히 TV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있죠. 예쁜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업무 좀 알려줄게 이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컴퓨터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이런 거 뒤에서 뭐 이렇게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그다음에 안마나 애무를 강령, 어깨 좀 주무려, 어깨가 왜 이리 아프지? 어깨 좀 주물러 봐 이런 것들은 다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성희롱은 엄난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는 행위, 야, 그 얼굴로 뭐 어떻게 뭐 화장해도 그 호박에 줄고 언덕에 수박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거.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 야 마셔 따라 불소도 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사실 관계를 묻거나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 남자친구하고 그 뒷부분까지 말을 안 했지만 이런 거 남자친구하고 뭐 어쩌저쩌게 즐거웠어 뭐 어때 이런 것들은 다 성적 사실과 그리고 또 뭐 첫날 밤 그 결혼한 신혼부부 다녀왔을 때 신혼여행 다녀와서 첫날 밤 어땠어 이런 것들은 다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부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시각적인 성희롱, 음란한 사진 그리고 낙서, 출판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보여주는 거. 그리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찍어서 노출한다든지 뭐 만지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막 전해주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외에도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는데요.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인포메이션 앉아 있는 여직원이 그날 이상하게 점심을 먹고 나니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사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대뜸 하는 얘기가 미스 김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 통념상 미스 김 임신했어? 미스 김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 임신했냐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회 통념상. 그래서 육체적인 거, 언어적인 거, 시각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사회 통념상이라고 될 때 성희롱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잖아요. 직장 내. 그래서 그 직장의 우위를 이용했다든지 직위를 이용했다든지 그 매개가 어떤 업무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라데이라고 아시나요? 보라데이. 자, 이 보라데이가 뭐냐면 우리 2014년도에 8월 8일부터 지정한 건데 이게 여성가족부가 매월 8일로 지정했어요. 매월 8일은 보라데이다. 가정폭력 예방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라데이, 보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관심을 갖고 보라.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라. 이런 보라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 LOK, 룩 있죠?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해보세요. OO가 팔자죠. 이렇게 세우니까 8이죠. 그래서 8일. 매월 8일 이렇게 자세히 보아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우리는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큰 문제가 뭐예요? 쉬쉬하는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쉬쉬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대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가정이 아닌데 뭐 우리 집이 아닌데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자세히 보고 주변인으로서 같이 함께 고통도 절감할 수 있고 봐주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 표정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화난 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화난 표정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말 무서운 표정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다. 뭐 내 일 아닌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에
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강의하는 걸 보고 제가 이 보라데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강사를 못 봤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도 보면 우리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참고 말지. 10명 중에 8명은 참고 말지라고 해요. 그래서 참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 해봤자 나에게 내 소리에 누가 귀 기울여 주겠어.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동생 같아서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생 같고 후배 같았으면 뭐예요? 용돈을 줘야지 왜 이렇게 쓰다듬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강사님들께서 많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즉 그냥 일반적인 강의 PT가 다니는 그거 여성가족부는 그런 PT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서 나는 어떤 내용, 똑같은 내용,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나만의 어떠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찾아서 검색을 하시고 또는 뭐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만의 뭔가 PT를 만드셔서 강의를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기준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 판례를 가지고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어떠셨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해하셨죠? 나는 이 두 가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일까? 도전해도 될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